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이제 심부전, 다리가 마비되는 하지마비 같은 것들도 이제 무서운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유레카내과 내과 전문의 인석환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약을 언제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또 약을 언제 좀 중단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 계십니다. 갑상선약이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면 하시모토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모토병이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병의 특성상 점점 진행하기만 하지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제 경과가 호전되고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제 혈액 검사 결과나 여러 가지 뭐 증상 같은 것들 봐서 잠깐 약을 좀 줄이거나 잠깐 쉬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드시는 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레이브스병이 대부분인데요. 중간에 관해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추적하던 중에 이제 증상도 좋아지고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이제 정상화가 되셨고 이제 우리 자가항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상선 이제 자가항체가 이제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약을 잠깐 쉬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재발을 상당히 한다고 돼 있고요. 이제 재발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좀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국내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하는 경우 좀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지속적으로 다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일부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방사선이라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뭐 모두가 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부 특수 상황들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암이 좀 이제 동반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또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겸사겸사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반대로 뭐 그레이브스 암병증이라고 하는 눈 증상이 있거나 혹은 임신을 하신 분들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또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수술이나 이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시더라도 이후에 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생각지 않게 이 기능이 또 오히려 저하로 가시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약물을 또 복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계속 할지 아니면 수술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선택할지는 주治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상선이라는 장기는 매우 작은 장기지만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고지혈증, 심부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울증까지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이제 심부전, 다리가 마비되는 하지마비 같은 것들도 이제 무서운 합병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길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